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 8주차 법과 사회를 할 차례네요. 네, 여러분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다 잘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예요. 네, 다른 학교도 사실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뭐 제 시간에 못 냈다 그래서 그러면 메일로 내라 3, 4일을 더 줄 테니까 메일로 내라 그래도 안 내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은 역시 너무 그 학교 이름이 성신이잖아요. 네, 너무 여러분들 다 성실하셔가지고 너무 잘 내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네. 저한테 고통을 안겨주지 않잖아요. 네, 이거 과제를 안 내면 저도 그분한테 어떤 점수를 드려야 될지 너무 난감해요. 과제를 안 내면 뭐 점수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F를 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내주셔가지고 저희 고통을 줄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저번 주에는 정말로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서 할 수 없이 휴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에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말 못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잠시 고향에 좀 올해는 아니죠. 한 며칠 내려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중간고사 전에 7주차까지 저희가 했죠. 자, 8주차는 이제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중간고사는 중간 대체 과제로 했는데 기말고사는 혹시나 대면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성적을 보면 그 학교에서 지침이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A 클래스를 주고 나머지 분들은 B, C, D, F 클래스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제가 아직 채점을 안 했지만 채점을 해보고 이거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러면 기말고사는 제가 조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제가 31명이니까 15명, 16명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 조건에서 대면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기말고사 대체 과제는 약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하고 약간 변별력을 조금 더 갖추는 선에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면 시험을 본다면 1주차부터 끝까지 배웠던 거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겠죠. 네, 그때 가서 여러분하고 잘 합의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법의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사회의 구체적 사실, 사회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 내의 어떤 구체적 사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무엇인가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세세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를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자, 법률은 일반성을 갖고 또 추상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이 법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미치지 않고 자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법률이 미치는 것을 바로 일반성 즉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고 자 법규는 다 추상성을 갖죠,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면 상당히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너무 구체적이면 예를 들면 뭐 오전 9시에 정각에 일어나서 뭐 밥을 꼭 먹어야 되고 밥은 뭐 어떻게 먹어야 되고 숟가락은 뭐 뭘로 먹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정말로 지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법규를 뭐예요? 적용하기도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법규는 이제 추상적이죠. 하루에 뭐 세 끼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인 거죠. 여튼 그 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자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는 법규를 가지고 자 법에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법의 적용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말 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가지고 있느냐, 그 법규를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해 적용하는 거죠. 그 구체적 사실에다가 넣는 거죠. 네, 그 구체적 사실이 이 법규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이 법의 잣대, 이 기준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법의 적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를 이제 법의 적용을 이제 더 식적으로 예시하면, 즉 이제 뭐 알기 쉽게 예시하면 이런 말인데, 자, 우리나라 형법 제 250조에 이제 저희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조금 다른데, 만약에 우리나라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사형에 처한다 라는 이렇게 법규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네,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갑은 사람을 살해하였다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 즉 사회 구체적 사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때, 그리고 논리 필연적으로 갑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결론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 수당적인 법규는, 즉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어떤 법규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구체적 사실이 갑은 사람을 살해하였다, 이런 사실이 인정될 때 논리 필연적으로 그러면 갑은 어때요? 사람을 살해한 자이기 때문에 자, 사형에 처한다, 자 라고 하는 결론을 이룬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법의 적용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법의 적용가에서, 자, 이번 8주차는 법의 적용가 해석인데, 법의 적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 사실에, 그 다음에 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규를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법규에서 뭐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사형에 처하는 거고, 또는 뭐뭐에 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벌금에 처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법의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법 적용의 절차는 첫 번째로 구체적 사실의 확정이 필요한 거죠. 사회에서 어떤 구체적 사실이 일어났더라도 이 구체적 사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확정하지 못하면, 즉 입증이죠. 네, 입증. 자,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사실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이 애매해지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법 적용은 물 건너가겠죠, 여러분. 네, 네, 법규를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법 적용 절차의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어떠한 사실의 범위를 확정하는 거죠. 자, 사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판단인지 이런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 구체적인 사실들, 만약에 뭐 미디어나 뉴스나 또는 이런 어떤 신문이나에서 어떤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럼 그 기사를 읽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게 생겨요, 여러분? 사실과 나의 감정, 그 다음에 나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어떤 뭐 어린이 유괴 사건을 읽었어. 저 나쁜 놈이네. 저런 놈은 죄송해요. 놈이 아니죠. 놈이죠. 네. 저런 애는 네, 벌을 받아 마땅해.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들었던 사실과 내 감정,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한 어떤 그 판단이 내가 남에게 얘기할 때 어때요? 혼재돼서, 그쵸? 혼재돼서 나가겠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 어떤 사실만은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혼재돼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 사실의 확정이 필요한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사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현상에 대한 구체적 사실, 어떤 다른 사람의 판단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그렇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판단인지, 자, 그걸 딱 잘라줘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게 법 적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죠. 네. 어떤 추론이라든지 추정이라든지 내 생각이 이럴 것 같은데, 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아니고, 자, 어떤 증거로서 입증이 되는 그 구체적 사실이 먼저 확정이 돼야 뭐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법규를 적용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순서로 오겠죠.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구체적 사실이 확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 확정된 구체적 이 사실에 대해서
적용할 법규가 무엇이냐, 이 법규의 검색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리고 자, 이 법규는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추상적이다 그죠?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네, 해석이 필요한 거죠. 네, 해석. 네. 이해하시나요? 법은 추상성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해요. 아, 법은 한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률을 확정된 구체적 사실에 대입을 하면 당연히 이 법의 해석은 어떻게 되구나. 그렇죠, 여러분? 자, 추상적인 법규니까 당연히 이걸 해석을 해야겠죠, 여러분. 해석이 그냥 되는 경우도 있겠죠. 문장 자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바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당연히 법은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통해서 어떤 뭐죠? 명확하게 법규가 어떤 의미인지 정해지겠죠. 그 해석을 누가 해요, 여러분? 법관이 하겠죠. 판사가 하겠죠. 판사가. 그렇죠. 형법 제 몇 조를 적용해서 형법 몇 조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자, 이것은 이러한 의미이므로, 자, 이 확정된 구체적 사실은, 자,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뭐예요? 무엇에, 판결에 처한다. 무엇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석한 다음에. 그렇죠. 자, 해석이라는 것들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규는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판사나 법관에 의해서 이 법률은 어떠한 법률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해석인 거죠. 해석. 자, 법률의 해석인 거죠. 법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석이 잘 됐으면, 자, 이런 해석된 법률을 가지고, 자, 이 사실에 대입하는 거죠. 네, 기준에 맞춰보는 거죠. 아, 이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네 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겠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적용이다 이런 거죠. 자, 법 적용의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사실이죠. 네, 확정된 사실. 그렇죠. 확정된 사실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판단까지도 들어가면 그것은 당연히 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구체적 사실의 확정이 필요하고, 자, 이 사실의 확정이면 뭐가 필요하다? 자, 입증이 필요한 거죠. 입증이 뭐죠? 증거로서 그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진실이라는 것을 뭐죠? 증명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입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법규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규를 검색했으면 그 법률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즉 법률은 추상성을 띠기 때문에 법관이나 판사가 명확하게 그 법률은 어떤 거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해석된 법률을 가지고 이 확정된 구체적 사실에 적용을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법 적용의 절차이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거고, 이 확정은 당연히 입증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A는 B다, B는 C다 아무리 주장해봐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믿어요? 그쵸.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믿질 않죠. 뭘로 입증을 해요? 네, 증거로서. 네, 증거로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뭐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간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계좌에 돈이 들어간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차용증을 쓰죠. 네, 차용증. 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이렇게 입증하는 거죠. 자, 이런 입증된 사실만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한 법규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규를 검색했으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법 적용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결국은 법 적용이라는 절차를 도식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네. 자, 법 적용의 메커니즘 볼까요? 자, 법의 적용은, 자, 여기서 참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법의 적용은, 자,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한다. 그렇죠. 자, 추상적인 법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를 대전제로 하는 거죠. 자, 이걸 대전제로 하고, 자, 법 적용의 메커니즘인 거죠. 네, 과정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두 번째로, 자, 구체적인 사실을 소전제로 한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자, 판결이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자, 법의 적용이다. 자, 그래 법의 적용은 딱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이거죠.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 자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는 거죠.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그다음에 소전제로 하죠. 아 갑은 사람을 살해했다 이게 구체적인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뭐죠?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갑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자 어떤 판결이 나와요? 갑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판결이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법의 적용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대전제인 법규 그렇죠, 대전제인 이 법규 그렇죠, 대전제가 되는 거죠, 이 법규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사회에 살 때 자 대전제인 법규 자 법규가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되고 법규가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즉 대전제인 법규 그 다음에 소전제인 사실이 모두 명확한 것이다 라고 하면 논리필연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법 적용의 메커니즘인 거죠. 즉 법 적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네, 구체적인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판결이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전제인 법규와 소전제인 사실이 모두 명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그래야만 논리필연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여기 밑에 보시면 대전제인 법규 또는 소전제인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이와 같은 법 적용의 메커니즘은 당연히 작동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뭐예요? 구체적 사실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뭐죠? 어떠한 증인이나 증거로부터 그 어떤 누군가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 말을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뿐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대전제인 법규가 명확해지는 거는 뭐죠? 판사나 법관이 그 법규를 해석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거고, 그렇죠. 자, 소전제인 사실은 뭐죠? 사실이 모두 명확하다. 자, 사실이 명확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주장할 때 바로 명확해지나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법 적용할 때는.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어떤 증인, 누군가가 내 말을 뭐죠? 아, 저 말은 사실이다 라고 입증을 해주거나 또는 내가 어떠한 문서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뭐죠? 증명하는 거죠. 입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뭐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판사가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 이 대전제인 법규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입증을 통해서 확정된 이 구체적 사실이 모두 명확한 것이라면 당연히 논리필연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법 적용의 메커니즘이고 자, 대전제인 법규 또는 소전제인 사실이 명확한 게 아니다. 둘 다 명확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이와 같은 법 적용의 메커니즘은 당연히 작동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따라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 대전제가 되는 법규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법의 해석, 그렇죠? 판사가 법의 어떤 법규의 어떤 의미나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는 법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해요? 그건 법률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특성 때문에? 네, 추상성. 이 추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추상성 때문에 이 법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사 또는 법관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법률은 당연히 추상성을 띠기 때문에 그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죠? 소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의 인정이 중요하다. 자, 구체적 사실의 인정은 자, 말로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네, 뭔가 증거로서 또는 증인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입증을 하는 순간 뭐죠? 구체적 사실이 확정이 되는 거죠. 입증을 못하고 어떤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가지고 입증을 못한다면 그게 설사 진실이라도 구체적 사실로서 확정이 뭐죠? 어렵죠, 여러분. 네. 어렵게 되면 당연히 법 적용의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즉 구체적 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인이나 증거로서 네, 입증을 해야 된다. 자, 이럴 두 가지 전제가 다 만족이 되면
당연히 법의 적용이 술술술술 간다는 거죠, 여러분. 법의 적용이 메커니즘이 작동된다는 거죠, 제대로. 네, 이게 바로 이제 법 적용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사가 판단할 때도 이런 거죠, 여러분. 뭐 1심, 2심, 3심 해가지고 3심 제도가 우리나라가 있는데, 자 1심은 지방법원, 자 2심은 고등법원, 제 3심은 어디서 해요? 예, 대법원에서 하죠. 그래서 1심과 2심, 즉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뭐냐면, 물론 법규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도 판단하지만 구체적 사실의 확정을 1심과 2심에서 확정을 합니다. 1심에서도 확정을 하고 2심에서도 확정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1심에서 A, B, C 중에 A만 확정을 했는데, 자 A만 확정한 원고가 B, C도 사실인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하고 뭐죠?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거죠. 야 B, C도 사실이다. 네, 입증할 수 있다. 왜 이거 증거로 채택을 안 해주냐 이런 거죠. 그러면 2심에 가는 거죠. 고등법원에. 자, 고등법원에서 이제 또 어떤 구체적 사실의 확정 작업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우리가 3심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 1심과 2심, 즉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즉 2심까지만 사실의 확정을 합니다. 3심, 즉 대법원으로 가면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느냐, 즉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 사실도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법규도 잘 찾아서 적용을 했는데, 판사가 혹시 1심과 2심의 판사가 법규의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즉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느냐, 즉 법률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심과 2심은 사실심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3심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1심과 2심이 사실심인데, 자 1심과 2심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확정도 다르고 법규의 적용도 다르지만 제30 대법원에 가면 자 뭐죠? 구체적 사실의 확정은 1심과 2심에서 다른 걸로 뭐예요? 네, 그걸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즉 판사가 법규를 해석해서 적용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즉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대법원에서 보는 거죠. 3심에서.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1심과 2심을 사실심 이렇게 얘기하고요, 3심을 법률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실의 확정은 2심에서 끝나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 종료시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2심 종료, 즉 고등법원 종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사실심 종료. 자, 사실심 종료가 어디서 돼요? 2심에서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우리나라는 3심 제도인데, 자 1심과 2심은 사실심인 거죠. 자 사실 구체적 사실도 확정을 하고, 자 법규를 검색해서 판사가 법을 해석해서 적용도 하고 하지만, 제 3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즉 2심까지도 만족을 못하고 제3심 즉 상고를 하게 되면, 자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 사실의 확정은 다루지 않고 법리의 오해 부분, 즉 법률만을 다루는 거죠. 판사가 제대로 해석해서 이 구체적 사실에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즉 법리만을 따집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법원에서 하는 이 3심을 자 법률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네, 이해 가세요, 여러분? 네,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 구체적 사실의 확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법규를 검색해서 법규를 해석한, 즉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법규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다 명확한 것이라면 당연히 뭐죠? 적용을 해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두 개 다 명확해야 법 적용의 메커니즘이 작동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벌써 24분이 갔네요, 여러분. 네. 시간 잘 가네요, 여러분. 네.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얘기하는 거, 저 여기서,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24분이 갔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2차 때 계속해서 사실 확정, 네, 사실 확정, 네, 사실 확정의 의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을 확정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딱 하나인데, 네, 사실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뭘로 확정을 해요? 증명으로. 증명은 누가 해줘요? 증인이 해주고 증거가 해주는 거죠, 여러분. 네. 자, 잠시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사실 확정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